자, 반도체 섹터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 숲이 뭐냐? AI. 알겠습니다. 주만.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아마 여러분 SK 하이닉스 지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신고가를 넘기고 지금 주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슬슬 고점 아니야? 항상 추세가 잘 꺾였잖아요. 막 잘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내 증시는 박스피라고 해서 조금만 오르면 밀리고 조금만 오르면 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반도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쭉쭉 갈 만한 이슈가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이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매우라고 강조를 했죠.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냥 그만 봐야겠다가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가? 자, 먼저 미증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어떤 기업이 많이 주목을 받았냐?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놓은 게 이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죠. 이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여기 지금 갭으로 표시가 되는데 뭐 하루 만에 뭐 3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이 뭐냐? 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냐? 빅테크들이 AI 경쟁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 최대다. AI가 계속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죠. AI가 나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이제 AI를 만들 때 필수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만 늘어났냐? 지금 데이터 센터도 경쟁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그걸 밀어주고 있고요. 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주체들이 누굽니까? 여기 빅테크, 글로벌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죠. 자,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금액이 큰 폭의 증가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픈 AI 올해 초에는 오라클, 소프트뱅크와 함께 대규모 투자를 건설하는 스타게이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 왜 국내 반도체들은 왜 그럼 이거에 같이 편승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냐? 자,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요. 데이터 센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 저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막 AI 콘텐츠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저장을 하려면 SSD, 스마트폰이나 이런 저장 매체, 기본적으로 쓰는 반도체들, 저장 장치로 쓰는 반도체들, 그리고 D램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AI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해졌고 그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전통적인 이 반도체, 특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많이 만들어 이 글로벌 시장을 잡고 있는 낸드, D램 쪽도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강하게 상승을 한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잠깐 끝나는 거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이게 왜 안 끝나냐? 조금 더 갈 수 있다.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의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반도체 섹터가 몇 번의 대세 상승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사이클 기업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막 박스권 형태를 많이 그렸었죠.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랠리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잘 보시면요.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 이때도 클라우드 이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터넷 사용자 인구수도 막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서버 투자가 막 늘어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유동성 시기도 있었고 그럼 최근에는 이제 뭐냐 AI로 인해서 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왔다. 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형주 중에 이제 투톱이 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삼전은 아직 이 신고가를 못 넘겼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넘기고 쭉쭉 잘 달리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자, 어디에서 차이가 있었죠? AI 트렌드로 오면서 지금 최대의 고객 엔비디아라는 그 고객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먼저 HBM 쪽으로 먼저 치고 나갔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후발 느낌이 있지만 따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거지만 당장은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좋냐? 그것도 아니죠. 대형주가 가면 그 밑에 작은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최근에 시장 보시면 트렌드가 대형주가 먼저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죠. 큰형님들이 상방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견 기업들, 작은 기업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올랐냐? 대형주가 뭐 5% 올라가면 중소형주들은 뭐 20%, 30% 금방금방 상승하잖아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테크윙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기업들, 반도체 수요가 늘면 뭐 반도체를 뭐 검사하는 검사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설비 투자 이런 것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추세가 쭉 올라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거래량도 크게 발생을 했죠. 자, 이런 게 한번 사이클을 타면 이 앞에 있는 이 대시세가 있는데, 뭐 이런 구간을 넘기러 갈 수도 있어요. 뭐 테크인뿐만 아니라 테스 장비 기업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이 기업도 보시면, 자, 여기 신고가 이전에 만들었던 요때 대대상승기에 만들었던 이 고가를 여기에 넘겼습니다. 여기를 한번 넘겼죠. 지금은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 이런 구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신기록을 넘기는 구간. 그러면 이 과거의 사이클보다 지금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그럼 왜 신고점을 경신했을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AI가 계속 더 발전하고 더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어떤 그런 투자의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PCB 업체들, 기판 만드는 회사들도, 심텍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거래량이 막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심텍뿐만 아니라 TLB라는 기업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기업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도 보시면, 자, 여기 어때요? 이 앞에 있던 이 최고점, 이 고점을 최근에 넘겼습니다. 이전 고점을 넘겼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과거의 기록을 경신하면서 넘길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잘 봐야 된다. 반도체 중소형주들 대부분 다 여기 삼성 쪽이나 하이스 쪽이나 다 같이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정 기업이 뭐 더 잘 된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산업이 움직일 때는요 거의 다 같이 갑니다. 그냥 다 같이 으쌰으쌰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통적인 낸드, D램, 반도체 쪽은 한국에 거의 비중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그 중소형주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비주들, 소재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초기에는 장비주들이 좀 잘 달려요. 왜냐? 선제적으로 막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를 늘려야겠죠. 아니면 어떤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하게 되면 그 테스트하는 물량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가는 측면이 있고요. 조금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가는 케이스들은 이제 일종의 소재 기업들, 반도체가 생산되는 수량이 늘면 쓰는 소재 여러 가지들이 있죠. 식가게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소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의 차이지 결국에는 비슷하게 간다. 지금은 일단 초기 느낌이기 때문에 장비주들 계열, 아니면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가 좋은데 혼자만 막 올라간다 이러면 조금 신뢰도가 떨어져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어떤 특정 종목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다 같이 동시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이 움직인다는 거고, 산업이 움직인다는 거는 어떤 큰 방향의 변화,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최근 한국 시장에 뭐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이런 기업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나고 보면 막 3, 4년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산업이 변하는 과정에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잠깐 주가가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대형주 기준점을 뭐로 잡아야 된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동향을 잘 봐야겠지만, 그걸 맞춰서 중소형주들도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들인데, 최근에 주가가 힘이 없었죠. 뭐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뭐 계속 지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 거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가가 장대양봉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에이 주가 급등했네 안 봐야지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 평소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하게 많이 움직였지? 왜 평상시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좋길래,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왔지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기업들은 무시할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AI 트렌드,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기사 보시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출원형 AI 폭풍 성장,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지각 변동, 하드디스크 공급난, SSD 부상.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우리가 저장할 때 컴퓨터 용량 할 때 하드디스크 보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보다는 SSD가 훨씬 더 빠르죠. 읽고 저장하기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새로 짓고 하면서 그러면 SSD 넣고 뭐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반도체.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 보시면 다 어디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뭐 내용들 다 나오죠. 보통 이제 SSD 활용을 한다. SSD 도입이 특별한 이유다. SSD 하면 전통적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니까 상승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범용 D램, 낸드 플래시 공급이 부족하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가격 인상 조짐. 결국에는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된다. 그럼 어때요? 가격이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이 반도체 가격, 이 D램 가격 이런 가격들이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맞춰서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HBM 최근에 왜 HBM이 인기가 많았어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집중을 하느냐고 모든 투자가 다 그쪽에 좀 집중을 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소외됐다? 이제 D램, 낸드 이런 쪽이 조금 소외가 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졌는데 마침 또 이제 이게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시장이 우와 여기에도 이제 먹을 게 많구나 하면서 막 달려들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기사를 쭉 읽어볼게요. 뭐 여기도 나오죠. 인공지능 산업성장세 수요 급증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 주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SSD 교체 수요가 늘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어떤 하나의 현상입니다. 뉴스만 있으면 안 되고요. 뉴스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산업에 돈이 들어왔다. 어떤 흐름이 보인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국내 장시 힘들다 하는데 제가 말했던 하나멀티리얼즈, 테스, 테크윈 자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좋고요. TLB 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 섹터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시장에서 좀 유의미하게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을 꼽아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코스피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가 올랐는데 증시가 올랐는데 이 증시를 주도한 게 누구였다? 반도체였다는 거죠. 반도체. 증시의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죠. 뭐 트럼프는 뭐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고 최근에 뭐 금리 정책 관련해서도 막 경제적인 매크로 막 증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큰 흐름. 바뀌지 않는 건 뭐냐?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 전제인데 그 안에서 바뀌는 변수가 뭐냐? 어떤 경제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뭐 입김 요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뀝니다. 바뀌는 것,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보다는 큰 흐름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어떤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걸 먼저 보셔야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하든 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데 에이 밀렸으니까 안 볼 거야. 나 이 종목 관심 종목 삭제가 아니라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종목은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또 이 기업이 좋은 주가를 보일 때 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들 이런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런 노이즈들은 지나가는 이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들은 AI 관련 산업의 동향이겠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는지 정부가 AI를 계속 밀어주고 있는지 이게 핵심 1순위 지표고 나머지는 조금 그거보다 우선순위 낮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오늘 설명했던 종목들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섹터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 숲이 뭐냐? AI. 그래서 여러분은 반도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 봐야 돼 라는 관점이 아니라 뭔가가 변하고 있구나. 한번 이 종목을 잘 추적을 해봐야겠다 라는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종목 주세요에서도 이런 식으로 트렌드 어떤 중요하게 발된 섹터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언급을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